안녕하십니까, 공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을 강의하는 권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방설비 산업기사 문제를 중심으로 내용과 12년간의 출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수업을 잘 들으시고 수업에서 모자란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으로라도 복습을 하셔서 여러분이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를 합격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방기계 시스템 설계 개론에서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 내용 중심으로 설계 개론을 강의합니다. 15주차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동영상과 문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첫 주차에는 설계 개론에 대한 일반적인 수업 진행, 교재, 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입니다. 2주차에는 소화기구,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 안전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매 회차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3주차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 옥외 소화전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내가 2문제, 옥외가 3문제 정도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4주차에는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개통도 작성이 여러분이 이해를 돕는 데 가장 중요하므로 실습 과제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클러에서만 3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5주차에는 간이 스프링클러인데 4주차, 5주차를 묶어서 스프링클러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항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스프링클러가 분량이 많습니다. 6주차에는 물분무 소화설비, 물분무와 미분무까지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분무. 그래서 물분무 소화설비에는 5.6%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7주차에는 포소화설비,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에 가장 효과적인 소화설비로 판단이 되며 출제 기준은 2문제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8주차에는 중간고사를 치르고 9주차에는 이산화탄소 CO2 소화설비의 기준 2문제 기준 정도로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주차에는 할론 소화설비, 할로겐 소화설비 등의 화재 기준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주차에 분말 소화설비가 약 2문제 정도 출제되는 중요 빈도가 되겠습니다. 12주차 피난기구
대해서 볼 것인데 통상적으로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13주차에는 소화활동설비의 화제 기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활동설비도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14주차는 소화용수설비 화재 안전기준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요 정리되는 부분으로 한 문제 정도의 문제 출제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인 소방기계설비 산업기사는 가장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 스프링클러 설비, 포소화 설비, 이산화탄소, 분말 소요 설비 중심으로 배치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프링클러, 포, 이산화, 분말만 가지고도 20문제 중 10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외에 한 문제씩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문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문제의 유형을 가지고 내용을 익힘으로써 우리는 이해와 적용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소방시설은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로 나누는데요. 경보설비는 전기 쪽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피난설비 등은 기계 부분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본 교재는 소방설비, 산업기사, 기계필기, 도서출판 성한당의 공하성 교수님이 쓴 교재로 파트 4 소방기계시설의 구조 및 원리가 되겠습니다. 챕터 1번 소화설비, 챕터 2 피난구조설비, 챕터 3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파트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는 CBT 문제 중심으로 10년간의 문제를 내용에 맞게 문제를 배치했습니다. 해마다 3회에서 2회 정도 출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마다 올해도 3회 정도 시험 회차가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을 찍는 당시에는 약 17회 정도의 문제, 16에서 17회 정도의 문제, 즉 340문제 정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로 기출문제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해서 아래쪽은 보완을 해서 더 추가하도록 하고 올해 23년도 출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나오면 20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서 별도로 보완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방기계에 포함되는
설비 종류로는 소하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하활동 및 소하용수설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하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하활동 및 소하용수설비로 나누고, 소하설비는 소하기구, 옥내소하전, 옥외소하전, 스프링쿨러 설비, 물분무 등 소하설비로 나눕니다. 소하설비를 크게 나누면 5가지로 나눌 수 있고, 소하기구, 옥내소하전, 옥외소하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소하설비로 나눕니다. 소하설비 중 소하기구는 소화기,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장치, 캐비넷형 자동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하설비는 크게 소하기구, 옥내소하전, 옥외소하전, 스프링쿨러, 물분무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분무 등 소하설비는 물분무 소하설비, 미분무 소하설비, 포소하설비, 이산화탄소 소하설비, 할론설비, 분말설비, 할로겐 및 불활성 기체 소하설비, 고체 에어로졸 소하설비. 물분무 등 소하설비는 물분무, 미분무, 포, 이산화탄소, 할론, 분말, 할로겐, 고체 에어로졸 이렇게 나눠서 전체적으로 소하설비로 구성이 됩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눕니다. 피난기구는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 피난교, 공기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피난기구는 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미끄럼대, 피난교, 매트, 트랩, 승강기, 완강기, 내림식 사다리. 요게 피난구조 기구입니다. 피난구조설비는 피난기구와 인명구조기구로 나누고, 피난기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명구조기구는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이걸 현실적으로 설명드리면, 불이 나면 피난기구를 통해서 우리가 대피할 수 있게 쓰는 것이 피난기구이고, 불이 나서 인명이 다치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불을 끌 때 소방관이 입는 것으로 보면 소방관이 사용하는 것이다. 소방관이 사용하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방화복에는 안전모, 보호장갑, 안전화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인명구조기구입니다. 다음 중 인명구조기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방열복, 방화복, 공기호흡기, 완강기.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문제를 낼 수 있다는 내용에서 가장 크게는 여러분이 기구의 종류를 알아둘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소화활동 및 소화용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와 소화용수설비 두 가지로 나누고, 소화활동설비는 비상콘센터, 무선통신, 재연설비, 연결살수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소방지설비로 나누는데,
비상 콘센트 무선 통신은 전기 부분이고 재연, 살수, 연결 성수관, 연소 방지 설비는 기계 설비로 기계 분원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소화용수는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수조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눕니다. 소화용수는 우리가 소화설비에서 본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소화설비 등에 들어가는 물을 담아두는 물탱크를 소화수조라고 하죠. 여기에 따른 법규에 따라서 방수량, 방수압, 시간에 따라서 동시 사용 개수에 따라서 소화수조의 크기가 정리됩니다. 크기가 정의됩니다. 소화설비는 불이 나면 끄는 설비. 소화설비는 뭐하는 설비다? 불이 나면 끄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피난구조 설비는 불이 나면 대피하는 설비. 대피하는 설비는 불이 나면 요 구조자가 사용하는 기구들이고, 인명구조기구는 소방관이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소활동설비는 소방관들이 와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결살수나 연결성수관이나 영소방지설비 등은 불을 끄는 것보다는 소방관들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다. 소화용설비는 소화용수와 상수도 소화용수 설비로 나누고 있습니다. 항상 이 동영상을 모든 동영상 앞에 넣어드리는 것은 소방기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분이 항상 기억하고 외워놓으시라고 본 장을 녹화하고 매 동영상마다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연소방지설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소방지설비는 일반적으로 지하구, 지하에 공기가 잘 혼입하지 않는 지하구에 사용을 하는 것이 연소방지설비입니다. 무슨 설비? 연소방지설비. 지하구는 어떤 게 지하구일까요? 네. 도로 밑에 하수도, 상수도, 통신, 전기 등을 넣어놓은 지하구 등에 쓰이는 설비가 연소방지 설비입니다. 얘는 일반인들이 설치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관에서, 나라에서 설치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설치하겠죠? 그렇게 설치하고요. 연소방지 설비의 그림을 보면 무성구, 송수구, 그 다음에 살수 헤더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서울 시내에 그 KT 라인망이 한번 타면서 난리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이 망가져서 장사도 못하고 굉장히 많은 뉴스를 일으켰던 것이 있죠. 그 이후에 우리 연소방지 설비가 지금 상용화되고 있어서 밖에서 우리가 이 불나면 우리가 끌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없나? 없죠. 우리는 연기 나면 신고해주고 소방서에서 와서 지하로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소방관도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서 뭘 넣는다? 송수구에다가 소방차 헤드를 끼워서 살수 헤드를 통해서, 살수 헤드는 결국은 스프링클러 헤드죠. 개방형 헤드가 되겠죠. 지하구에다가 물을 넣습니다. 주요 구성으로는 송수구, 배관, 헤드 세 가지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심플하죠. 송수구 설치 기준 어디에 설치한다? 소방차가 접근해야 되고 보도는 차도 쪽에 설치해야 됩니다.
몇 미리? 65mm 쌍구형. 무슨 구형? 자, 앞에서 그림에 보면 성수구에 연결구가 몇 개 있죠? 2개죠. 그러니까 무슨 구형? 쌍구형을 설치하고 몇 미터 이내에? 1m 이내 살수구역 안내 표시를 합니다. 연소방지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배관 구경, 저번에 스프링클러 헤드 배관 구경이 있었죠? 네. 요 폐쇄형 헤드수, 요게 스프링클러 헤드 구경이죠? 25mm 2개, 50mm 10개, 100mm 100개. 기억나나요? 안 나요? 네. 이거 기본적으로는 외워야 돼. 스프링클러 헤드 몇 개? 25mm 몇 개? 2개, 50mm 10개, 100mm 100개. 이렇게는 외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개방형으로 설치할 때는 약 하프입니다. 반으로 설치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헤드 설치 기준. 헤드는 어디에 설치한다? 천장이나 벽면에 설치한다. 전용 헤드의 경우는 몇 미터 이하? 2미터 이하.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는 1.5m로 설치합니다. 우리 스프링클러 헤드 정방향, 사각형 정방향일 때는 몇 미터였나요? 2.4m. 몇 미터? 2.4m. 2.4m인데 연소 방지 설비일 때는 스프링클러 헤드 할 때는 몇 미터? 1.5m마다 소방대원이 출입이 가능한 환기구, 자격구, 무조건 소방대원이 들어간다 이거는. 그래서 환기구와 자격구가 있어야 되고 살수구역의 길이는 몇 미터? 300m. 환기구 간격은 몇 미터? 700m. 됐나요? 몇 미터? 700m. 환기구. 지하철. 땅속에 있죠? 환기구가 그래서 몇 미터마다 있어야 되겠어? 700m마다 환기구가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불나면. 지하철, 거기도 지하구잖아, 지하가잖아요. 근데 지하철에 스프링클러 설치해야 안 해요? 못 봤죠? 그래서 환기구는 100% 있어야 됩니다. 대구 지하철 사고 났을 때 사람들 정말 많이 죽었잖아요. 지금은 안전하게. 지하철에도 의자도 요즘은 천이 없죠? 우리 때는 푹신하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연소방지 헤드의 설치 기준. 연소방지 헤드, 전용 헤드일 때는 몇 미터? 2미터. 스프링클러 헤드는 1.5m. 소방대원이 출입 가능한 길이 몇 미터? 300m. 환기구는 700m. 천장 또는 어디에? 벽면에 설치한다. 이게 뭐죠? 연소방지 설비의 헤드는 어디에 설치한다? 천장 또는 벽면에 설치한다. 반자에 설치. 지하에는 반자가 있다부터. 반자가 뭐예요? 이걸 반자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슬래브 밑에 천장 만들어 놓은 것을 반자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연결된 거는 연결살수설비입니다. 우리가 연결살수, 송수관, 영소방지 설비 얘들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소방관이 하는 거다.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불나면 소방관이 와서 설치하는 거다. 그 다음에 연결살수설비입니다. 연결살수설비는 그림처럼 쌍구형, 무슨 구형? 체크밸브 설치하고 A구역, B구역 선택밸브가 있고 불을 끄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연결살수설비. 주요 구성부로는 송수구, 밸브, 배관, 헤드. 똑같죠? 아까는 세 가지였어요. 기억나나요? 송수구, 배관, 헤드. 맞죠? 지금은 뭐가 있죠? 선택밸브가 있잖아요. 선택밸브. 자, 다음 중 연결 살수 설비 구조를 이루는 구성물이 4개니까 문제 딱 만들잖아요. 그죠? 폐쇄 등 있나요? 있죠? 선택밸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송수구는 쌍구형. 무슨 구형? 쌍구형. 준비 작동식 밸브, 당구형 송수구 있고, 준비 작동식 밸브가 없는데요? 선택 밸브는 있는데? 답이 4번인데요, 이거?
당구형 성수구. 당구형도 쓰나 보네. 당구형 또는 쌍구형이네요. 그죠? 당구형, 쌍구형이고, 답은 4번 준비 작동시켜 있네요. 성수기 기준. 노출 장소 몇 미터 거리? 20m 거리. 성수구는 몇 미리? 65mm 쌍구형을 설치해야 되고, 헤드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당구형이 된다. 당구형은 헤드 수 몇 개? 10개. 그 이상은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되는 거죠. 성수구는 당구형, 쌍구형 다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밸브? 선택 밸브가 있어야 되고, 선택 밸브는 쉬운 곳에 있어야 되고, 방수하지 않아야 되고, 성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해야 된다. 무슨 표? 일람표를 설치해야 되고, 자동 배수 밸브가 있었습니다. 그죠? 다르게 얘는 성수구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된다? 자동 배수. 물 넣고 놨는데 여기 물이 고이면 겨울에 얼어버리겠죠? 그래서 무슨 밸브? 자동 배수 밸브. 무슨 밸브? 자동 배수 밸브가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할 경우에는 성수구, 그 다음에 뭐 있었어요? 순서, 이쪽에서 순서. 성수구, 자동 배수 밸브는 밑에 있었고, 체크 밸브, 선택 밸브, 헤드 순으로 있었죠. 자, 그림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요? 성수구, 체크 밸브, 선택 밸브, 살수 헤드 순으로 있다. 기억해 놓으실 수 있죠? 연결 살수 설비의 헤드 기준. 자, 한 개는 32mm, 두 개는 40mm, 세 개는 50mm. 50mm가 우리 아까 몇 개였죠? 스프링클러 헤드는 10개, 거기에 3분의 1, 3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됐죠? 65mm 몇 개? 4개에서 5개. 몇 mm?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교수님이 진하게 해놨을 거 아니야. 동그라미 쳐놔야죠. 80mm까지 배관을 씁니다.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도 배관이 옥상에 설치하는 경우에 수조에 접속해야 되고요. 접속하는 부분에서는 주배관, 수도배관, 옥상에 설치한 접속분에 점검하기 쉽게 해야 되고, 폐쇄형 해당의 시험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시험 배관 끝에는 뭐를 설치한다? 물받이통하고 배수관을 설치해놔야 된다. 이거 스프링클러 헤드에도 시험 배관이 있었어요. 시험 배관 끝에는 뭐 설치한다? 물받이통하고 배수관. 시험 배관에는 뭐 설치한다? 물받이통, 배수관을 설치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몇 분의 이상 기울기? 몇 분의 1 이상? 왜 그럴까요? 연결 살수 설비를 하고 나면 물을 따로 빼주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분의 1 기준으로 한번 쏘고 나면 물이 다 빠져야 되고, 체크 밸브하고 송수구 사이에 뭐가 있었죠? 자동 배수 밸브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림 외우셔야 돼, 이거. 별거 아니지만. 자, 여기는 송수구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물이 고일 수 있으니까 뭘 설치했어요? 자동 배수 밸브. 이 살수 헤드는 어떻게? 100분의 1 구배로 물을 완전히 배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성수구, 자동 배수 밸브, 체크 밸브 순으로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개방형 헤드 설치할 때도 성수구, 자동 밸브. 개방형 헤드는 체크 밸브가 없습니다. 헤드수 몇 개? 헤드수 몇 개까지 개방형 헤드였나요? 금방 했는데 10개까지 아니었나요? 9개까지예요. 10개까지예요. 10개까지죠? 10개 여기 동그라미 쳐야 되잖아요. 10개까지. 개방형 헤드는 10개까지.
자, 토너먼트 방식은 된다, 안 된다? 토너먼트 방식이 되던 설비가 하나 있었는데, 지난주에 했던, 지지난주에 했었네? 토너먼트 딱 하나 있었는데. 찾아보세요. 지금 찾아봐야 안 잊어버려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야 되는 소화 설비가 딱 하나 있었어요. 무슨 설비? 분말 소화 설비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하고 있어야 우리가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는 설비는 분말 소화 설비, 나머지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가지건 한 개, 헤드 몇 개? 8개, 8개. 10개는 개방형. 그렇게 오셔야죠. 헤드의 기준은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로부터 전용 헤드는 몇 미터? 3.7m. 몇 미터? 3.7m. 스프링클러 헤드는 몇 미터? 2.3m 이하로 한다. 자, 이게 문제 보이죠? 연결 살수 배관에 설치하는 전용 헤드의 수는 배관 구경에 따라서 다르다. 옳지 않은 것은 32mm 1개, 40mm 2개, 50mm 4개, 5개. 맞죠? 65mm 6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기억할 수 있죠? 65mm 4개에서 5개 꼭 기억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르쳐 드린 거고.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죠? 연결 살수 설비. 나중에 이게 쭉 하다 보면 이게 연결 살수 설비인지 옥외소화전이었는지 옥외소화전인지 다 헷갈려서 못 한다고. 할 때마다 연결 살수 제목을 보고 연결 살수 설비의 헤드, 배관 구경을 외워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야. 됐죠? 네. 천장 또는 반자 부분으로 연결 살수 헤드가 수평거리 몇 미터? 3.7m. 동그라미 쳤나요? 3.7m.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에는 2.3m. 연결 살수 설비에서 천장 반자로부터 각 거리는 수평거리 몇 미터? 3.7m. 스프링클러 헤드의 경우는 2.3m. 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가연성 가스의 저장 시급시설이 설치하는 가연성 가스의 저장 뭘까요? 몇 년 전에 외국인이 풍등 촛불에 불 붙여서 등을 놀리면 쭉 날아가는 거 있죠? 그거 날렸다가 어떻게 됐죠? 겨울에? 초봄이었을 거야, 아마. 일산, 파주 어디서 날렸는데, 걔가 뽕 떠서 날아가요. 근데, 액화석유 저장 탱크로 날아간 거야, 이게. 그래서 터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우리나라 국가기관산업이 무너지는 상관이죠. 근데 그 외국인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는 죽을 놈이었지. 근데 그거를 그 전날 아버지 하면서 밤에 그 사람들이 날렸던 거예요. 그게 떨어져 가지고 그 외국인 앞에 날렸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풍등 날리면 돼, 안 돼? 안 돼. 풍등 안 돼요, 안 돼. 큰일 나요. 풍등 못 날립니다, 이제는. 그 풍등을 주워가지고 낮에 연습을 해본 거야. 왜? 고향에서 해봤으니까. 외국에서는 많이 날려요. 중국, 필리핀 가면 많이 날리잖아요. 이름 써가지고 막 날리되고 난리 나잖아요. 그거를 이제 연습했다가 날리는 건 좋았는데, 이게 절로 막 산으로 막 가네. 난리가 났거든요. 그래서 막 쫓아가는 게 CCTV에 찍혀요. 근데 기관시설 안에 못 들어가잖아. 그 외국인 구해주느라고 하여튼 어쨌든 방문해가지고 추방했어요. 감옥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대단했었는데. 그 가스 저장 탱크에 설치하는 게 뭐다? 연결 살수 설비다 이 말이에요. 그 가스 탱크에 연결 살수 설비를 안 해놓으면 불 끄러 들어가 못 가. 불 끄러 들어가죠. 소방서가. 들어갔다가 가스 폭발하면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송수구에다 꽂아가지고
자동으로 불 끄게 해야지. 선택 밸브 A, B, C, D 탱크가 16개면 16개 선택 밸브를 가지고 이쪽 탱크에 불 꺼, 저쪽 탱크에 불 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기관 산업이나 이런 데서 쓰려고 연결 살수를 위해 해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연결 살수 설비는 이쪽 부분에서 문제가 꽤 그래도 나오더라고요. 연결 살수 설비에 화재 안전기준상 배관 설치 기준 중 하나에 부착하는 헤드 개수가 7개인 경우 구경 얼마? 80mm. 6개 이상 80mm. 65mm 몇 개? 4개에서 5개. 50mm 3개, 40mm 2개, 30mm 1개. 이렇게 외우시면 된단 말이에요. 65번. 또 맞죠? 살수해도 4개면 몇 mm? 65지. 4개에서 5개 65mm지 무슨 소리요. 65mm는 4개에서 5개. 요거 그래서 외우라고 한 거잖아. 요거만 외워놓으면 6개는 몇 mm? 80mm 이렇게 외우면 되잖아요. 그 밑으로 한 개씩. 그렇게 기준을 잡고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연결 살수 배관은 무슨 배관으로 한다? 교차 배관으로 한다. 토너먼트 배관 방식 한다 안 한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하는 배관은 유일하게 분말 소화 설비다. 감사합니다. 헤더 개수는 몇 개? 8개. 8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했던 거잖아요. 기억나시나요? 8개. 아까도 설명드렸고요.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더 연결 살수 설비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은 요거는 옥외 소화 설비 서전은 연결하지 않습니다. 옥내 소화전, 수도 배관, 옥상 수조 얘들은 연결해 놓습니다. 폐쇄형 개방형 헤더를 사용하는 연결 살수 설비에서 하나의 송수구에 설치하는 살수 헤더는 몇 개? 8개. 똑같은 문제잖아 이거. 잠깐만. 아까 10개, 10개. 총 개수는 몇 개? 10개, 10개. 미안합니다. 가지관에 설치하는 거는 8개. 총 헤더 개수는 10개. 맞죠? 10개. 아까 여기 나왔던 문제죠. 이거 내가 잠깐 헷갈렸어요. 가지배관은 8개. 총 개수는 어디 갔어요? 10개? 10개짜리 있었어. 앞쪽에 있나? 10개, 여기. 65mm 쌍구형 10개. 동그라미 쳐놓고 있죠? 송수구 65mm일 때는 몇 개? 10개. 당구형일 때는 10개. 가지배관에는 8개. 그거 외우셔야 돼요. 자, 문제 저도 가끔 풀어보지만 헷갈리네. 연결 살수. 전용 헤더를 사용하는 배관 설비에서 하나의 배관에 부착하는 살수 헤더가 4개일 때 배관 구경, 4개일 때 배관 구경, 4개, 5개 몇 mm? 65mm. 그러면 대충 8개, 10개, 65mm만 외우면 되네. 맞죠? 설치 기준 중 옳은 것은 난 딱 설치 기준 딱 나오는데 눈에 딱 답이 보이네. 몇 분의 1? 100분의 1 이거가 딱 보이네. 그죠? 다른 거 안 읽어도 딱 100분의 1이네. 아닌데? 맞나요? 이거 틀린 건데? 50분의 1? 옳은 것은 2개면 몇 개? 40mm 틀렸고 옥내 폐쇄형 주배관은 소화 설비의 주배관에 접속해야 된다. 이게 맞는데? 2번 오케이. 3번 가지배관은 토너 방식 방식으로 하면 안 되죠? 100분의 1 토너 방식 안 쉬고 요거는 40mm 답은 2번이네요. 한 문제 하나 더 있네요. 연결 살수 전용 헤더를 사용하는 살수 헤더가 4개면 몇 mm? 65mm. 설치 장소. 살수 제외 장소는 바닥 면적 얼마? 500mm 미만으로 방호되면 살수 헤더 제외한다. 몇 mm? 상점은 150mm, 주요 구조 500mm 이하이면 살수 헤더를 제외합니다. 설치 대상. 지하층 150, 판매 1000, 가스시설 30톤, 연결 통로 전부.
이거 어디서 많이 보기는 했는데, 그죠? 우리 학교는 지하층이 있나요? 지하층 못 봤죠? 학교에 지하층은 많이 없습니다. 근데 지하층이 있는 학교도 있겠죠. 피난 설비로 만들어 놓으면, 민방위 훈련시설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학교는 700일 때 연결살수 설비 설치해 놓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판매시설은 1000. 이거 다른 시설 다 1000이었는데, 방호구역이. 방호구 재현설비도 1000, 보수설비도 1000, 다 1000이었는데, 가스시설은 30톤. 특히 연결살수는 어디에 쓰는 거다? 가스 저장시설. 가스 저장시설. 아까 내가 풍덩 날리고 이야기 해줬잖아요. 가스 저장시설에 설치하려고 하는 거다. 연결살수 설치 기준에 대한 옳은 것은 똑같은 말이네요. 수평배관은 헤드 방향으로 몇 분의 1? 100분의 1. 연소방지 설치를 설치해야 하는 적용되는 기준 중 지하구 당연히 설치해야 되고요. 이게 연결살수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연소방지 시설에 대한 문제네요. 이건 지하구, 아까 통신이나 그 도로 밑에 지하구를 설치할 때 설치하는 지하구는 무조건 설치해야 된다 그랬죠. 길이 몇 미터? 몇 미터까지 설치한다 그랬나요? 앞에 찾아봐. 종이 몇 장 안 되니까. 지하구 한 개의 길이 몇 미터? 100미터? 700미터? 동그라미 쳐요. 몇 미터? 700미터. 지하구 길이는 700미터에 700미터. 환기가 700m였잖아요. 700m마다 설치한다 했고, 지하철 700m마다 통기구 설치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한 시간, 지난주 거면 내가 좀 이해하는데, 조막한 건데도 헷갈리면 어떡해. 소방설비 자체가 헷갈리는 과목이긴 하지만, 연결 송수관 설비로 넘어갑니다. 연결 송수관. 연결 송수관은 고층에서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올라가 못 올라가? 못 올라가죠. 그래서 펌프에서 여기 송수관에서 소방 자동차가 와서 송수관에 연결해서 여기로 넣습니다. 그래서 옥내 소화전에 바로 연결해서 옥내 소화전 물을 지하 수조에서 몇 분간 사용해요? 20분간. 고가수조의 용량은 지하 물탱크의 몇 분의 1? 3분의 1. 이 물 다 쏘고 났는데 불이 안 꺼졌어요. 그러면 소방대원이 마스크 끼고 올라갈 거 아니야. 근데 물이 있어야 끄지. 물통 조금 쥐고 갈 거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물은 일로 넣어주고 여기 있는 옥내 소화전 노즐에서 물을 빼서 쓴다 이 말이에요. 이럴 때 기본 65mm인데 두 개를 동시에 하면 100mm를 넣어야 돼. 100mm. 몇 mm? 100mm만 이야기 기억해. 뭐에서는 연결 송수관에서는 몇 mm? 100mm. 그래서 가장 많이 설치되는 기준으로 몇 층마다? 3개층. 쓰나 책이 없어. 이거는 3개층마다 방수구마다 몇 미터 이내에? 5m 이내에 설치합니다. 됐나요? 연결 송수관은 고층 지하 건축물, 복합 건축물에 설치하는 게 무슨 설비다? 연결 송수관 설비다. 복합 건축물 본 적 있나요? 뭐예요? 오피스텔이 복합 건물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오피스텔의 1, 2층은 식당, 음식점, 뭐 판매점 이렇게 된 거. 아파트인데 위는 아파트고 아래는 상가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얘를 무슨 건물이라고 그래? 복합 건축물이라고 한다. 됐죠? 순수하게 아파트에는 연결 송수관 설치한다 안 한다? 고층이면 합니다. 고층이면. 저층이면 안 하고
5층, 3층 이상 넘어가면 하는 거고요. 근데 얘는 기본적으로 복합 건물에 잘 설치한다. 됐죠? 고층 아파트. 요즘 50층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어요. 50층 넘으면 소방차로 밖에서 끌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50층이 불이 났네.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물 밀어주고 50층 올라가서 이 방수구에서 불을 꺼줘야 되겠죠. 물론 스프링클러는 작동합니다만은 스프링클러를 작동했을 때 안 되고 나면 이 소방수가 도착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연결 송수관 방수구 설비 기준에 관한 관로 안에 맞는 것은 단 집회, 관람, 백화점, 도매, 소매, 판매, 공장, 창고, 지하관은 제외한다. 사람 많은 데는 제외했어요. 옥내 소화전 설비를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몇 층? 4층 이상이고 연면적이 6천 미만인 특정 도상물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4층 미만 6층에는 뭐를 연결 송수관 설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사람 많은 집회,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사람 많은 데죠? 여기는 설치한다 안 한다? 설치해야 된다. 사람 많은 데는 연결 송수관 무조건 설치한다 안 한다? 웬만하면 설치한다. 됐죠? 소방은 사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 많은 데는 설치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 해야 돼. 나도 맞죠. 자, 연결 송수관 설비를 건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 순서로 맞는 것은 볼까요? 섭식은 송수구, 자동 배수, 체크밸브 연결하죠. 건식은 송수구 양쪽 다 뭐야? 자동 배수 밸브가 있죠. 섭식은 한 군데만 자동 배수 밸브가 있고 건식은 둘 다 물을 빼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보면 송수구, 자동 배수, 체크 밸브, 자동 배수 밸브. 그 다음에 살수 헤드로 가겠죠. 옥내 소화전으로 가야 되겠죠. 이해가죠? 그래서 건식과 섭식의 순서 이렇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섭식은 뭐죠? 송수하고 체크 밸브 사이에 배수 밸브만 있으면 체크 밸브가 뭐예요? 물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물이 차요, 안 차요? 겨울에 추워, 안 추워? 물이 있으면 어떻게 돼? 얼어 터지죠? 그러니까 물을 빼라는 이야기예요. 건식은 여기도 실내지만 지하인데 냉난방 안 하는 곳일 때는 건식으로 설치해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차 있는데 겨울에 얼어 터지면 안 되겠죠? 양쪽 다 물을 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가압 송수장치 펌프 토출량 얼마? 2,400. 이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방수구 몇 개? 3개. 5개 이상은 800을 더합니다. 연결 송수관의 압력은 몇 미터? 350m, 0.35MPa. 수동 스위치 몇 개 이상? 2개. 수동 스위치 몇 개? 연결 송수관 설비는 수동 스위치를 두 군데서 한 군데 설치해놨는데 선이 끊어져 버렸네. 그러지 말라고 두 군데 설치합니다. A 소방관, B 소방관 아무나 누르면 무조건 돌아가게. 송수로부터 몇 미터 이내? 5m 이내부터 0.8에서 1.5m 이하로 설치해야 된다. 이거는 뭐 가장 기본이죠. 밸브류 송수구 위치는 0.8에서 1.5m 배꼽에서 가슴까지 1.5mm 이상 1.5mm 철판 두께는 무조건 1.5mm 이상이었어. 갑종 방화문 무슨 방음 뭐 옥내 소화전 철판 두께는 몇 mm 이상? 1.5mm 소화전 다 똑같았어요. 높이 70m 소방 대상물 연기형 청수관에 최상단에 설치한 노즐 수단의 방수 압력은 얼마? 350m 나갈 수 있어야 된다. 가압 송추 장치를 하이할 소방 대상물의 높이는 몇 미터? 70m 이상. 몇 미터?
70m 이상. 오늘 외워주셔야 돼요. 가압 송수장치 건물 높이는 몇 미터? 70m. 책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 현재. 기구함은 피난층과 가장 가까운 기구라고 상계층마다 설치해야 돼. 그 층 방수구마다 몇 미터 이내? 5m 이내. 여기 있잖아요, 5m 이내. 어디 갔지? 5m 이내에 설치해야 되잖아요. 5m, 성수구로 5m 이내에 설치해놔야 되고요. 성수구 설치 기준 수직배관마다 1개. 습식은 성수구 자동 밸브, 체크 밸브 순이고, 건식은 성수구 자동 밸브, 체크 밸브, 자동 밸브. 아까 그림으로 그렸죠, 이거? 건식 습식. 여기 요 말입니다. 근처에 연결 성수구라고 써놓고요. 방수구는 아파트 몇 층에 설치한다? 아니한다? 1, 2층에는 필요 있다, 없다? 아파트 1, 2층은 밖에서 쏘면 물이 들어가잖아. 굳이 건물까지 올라가서 연결 성수구로 불 끌 일이 없다는 이야기지. 소방차 접근이 가능하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쓸 수 있으니까. 성수가 부설된 소방 대상물 창고, 지하가를 제외하고, 청수가 몇 층? 지하층을 제외한 청수가 4층이고, 연면적 얼마? 6천 미만의 소방 대상물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하 층수가 2 이상 이하인 소방 대상 지하층, 지하 2층까지는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됐나요? 네. 79부 문제 아까 풀었죠, 우리? 건식의 경우는 송수구, 체크밸브, 자동밸브, 자동배수, 체크밸브. 자동배수 없는 건데 답은 요건가요? 송수구, 자동밸브, 체크밸브. 아닌데 건식인데? 아, 맞네. 4번이네요. 나 습식으로 좀 착각했어. 5층 이상인 용도에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각 층별 1개로 설치하고, 소방차가 접근이 가능한 피난층은 몇 층? 4개. 몇 개? 4개. 층마다 설치하고 4개를 1개로 한다. 연결 송수관에 방수기구화를 설치할 때는 가까운 층을 기준으로 몇 개 층마다? 3개 층마다 몇 미터? 5m 이내. 아까 있지 않았나요? 5m. 앞장에 있었나? 앞장에 한 번 더 볼까요? 출전했나요? 5m 이내. 이거 아니야? 어쩌나? 방수기구함. 아이, 방수기구함. 방수기구함 뒤에 나올 것 같아요. 방수구, 방수기구함. 이쪽에 있는 거예요. 방수구는 1000스퀘어 미만인 층, 계단으로부터 5m 이내. 맞죠? 네, 그 다음에 지하는 3000에 25m. 해당하지 않은 것은 50m. 11층 이상은 무슨 구형? 쌍구형. 쌍구형을 설치해야 되고, 11층 이하는 단구형. 방수구의 호수를 높이는 몇 미터? 0.5에서 1m. 방수구는 몇 미터? 이거는 또 다른 거잖아요. 아까 하고. 밸브류는 0.8에서 1.5이지만, 방수구는 0.5에서 1m 이하. 이거 무거워요. 소방관이 높이 가슴 높이보다 올릴 수 없기 때문에. 방수구는 옥내 소화전 구경일 때는 몇 미리? 65mm. 이거 동그라미 꼭 쳐놓으시고요. 표시는 발광식 또는 축광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거 시험에 나옵니다. 요거. 연결 송수는 쌍수구, 쌍구형, 쌍수구일 때는 집회 판매 시설, 창고 시설 제외할 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 몇 층? 4층. 몇 스퀘어 미터? 6,000 스퀘어 미터일 때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래서 답은 1번이네, 그죠? 연결 속성한 방수기구의 설치 기준. 몇 개 층마다 설치한다? 3개 층마다. 2개 층 아니죠? 방수기구하면 써놔야 되고요. 물을 뿌릴 수 있는 개수 이상으로 설치할 것. 쌍구형은 몇 층 아까? 11층 이상. 단구형은 11층 이하였는데, 이거는 뭐
당연한 말이라서 뭐 맞는 것 같고요. 마우스 경우에 방사형 관창은 당구형, 쌍수형 경우는 1개, 쌍구형에서는 2개, 당구형은 1개, 쌍구형일 때는 2개를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방수기구함 여기 있네요. 방수기구함은 몇 층마다? 3개 층마다 5m. 요거 동안 줄쳐 놓으시고 15m의 관창이 있어야 되고, 당구형일 때는 1개, 쌍구형일 때는 2개. 당구형일 때는 1개, 쌍구형일 때는 2개 배치해야 되고요. 주 배관의 구경은 100mm. 100mm. 자, 볼게요. 아까 65mm짜리 하나 있었죠? 어디 갔지? 65mm 하나 있고, 지금 100mm짜리 하나 나왔죠? 여기 꼭 시험에 나오거든요. 65mm가. 방수구는 연기를 송수관던 전용일 때는 몇 mm? 65mm. 그 다음에 연기를 송수관 주배관은 몇 mm? 네. 겸용할 때는 100mm입니다. 연결 송수관 설비의 전용 배관은 몇 mm 이상? 65mm 이상. 요거 2개가 시험에 따로따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 추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프링클러나 물분무하고 겸용할 때는 몇 mm? 100mm. 연결 송수관 설비에서 확인해야 돼. 확인 다시. 지금 무슨 설비하고 있죠? 연결 송수관 설비일 때, 연결 송수관 전용일 때 배관은 몇 mm? 65mm. 옥내 소화전, 물분무 소화 설비하고 겸용할 때는 100mm.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5층 이상일 때 6층 이상, 7층 이상, 지하철 3층이고 1000스퀘어, 지하 터널 길이 2km 이상일 때는 연결 송수관을 설치해야 됩니다. 요거 기억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끝난 것 같은데요? 소화 용수 설비가 하네요. 소화 용수 설비는 좀 쉬었다 할게요. 소화 용수 설비입니다. 소화 수조하고 상수도 소화 설비인데, 상수도 소화 설비는 수도 파이프에다 그냥 연결하는 거야. 길에 있는 수도 파이프에 그냥 연결해 놓은 설비예요. 여기에 차대면 어떻게? 바로 딱지 끊어요. 바로 딱지 끊어요. 소화 용수 설비. 자, 조금만 해서 힘내고 끝냅시다. 소화 용수 설비의 구성은 가압 송수장치, 소화수조, 저수조, 상수도 소화 설비로 구성이 되는데, 가압 송수장치는 뭐예요? 소방, 스프링클러나 이런 데 쓰는 펌프 자체가 가압 송수장치입니다. 그래서 지표면부터 깊이 몇 미터? 4.5m에 넣어가지고 저수량 40스퀘어 미만은 1.1리터, 100까지는 2.2리터, 100 이상은 3.3리터, 3톤, 리터가 아니고 톤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쓰고요. 소화수조 압력은 15m, 1.5kg, 15m까지 물을 쏠 수 있게 하고,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흡입관, 투입구는 소방차가 몇 미터 이내? 2m. 소방차가 2m 이내로 와가지고 집에 있는 물을 꺼내는 거죠. 지하에 넣은 거. 소화수조 저수량은 면적으로 나눠서 얼마? 20큐비미터를 곱한 경우를 넣습니다. 소화수조 양은 기준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얼마? 20을 넣죠. 소방 대상물은 15,000스퀘어미터. 지하 1층, 2층의 바닥 면적 얼마? 15,000스퀘어미터. 기준 면적은 7,500스퀘어미터입니다. 7,500 곱하기 2가 15,000이죠? 7,500. 요거 곱하기 2가 15,000이라고. 기준 면적은 7,500. 두 개 층을 곱하니까 15,000. 문제를 보면
소화 용수설비에서 소방 펌프차까지 거리 몇 미터? 2미터. 답 2번. 소화수조 저수가 지면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경우에는 분당 최소 양수량 얼마? 4.5m에서 저수량은 80큐빅미터죠. 80이니까 2.2톤. 2200. 여기서 있죠, 요거. 동그라미 쳤나요? 세개 체크를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나중에 딱 찍어서 문제를 맞추지. 소화, 용설비 소화 수량이 40스퀘미터 이상이고, 100일 때, 40 이상 100일 때는 얼마? 세수구 몇 개? 2개를 설치합니다. 세수구 몇 개? 2개를 설치합니다. 소화수조, 안전기준상 소화수조, 저수조, 채수구, 수입구는 소방차가 몇 미터? 2미터. 소화 용설비는 2미터만 일단 외우면 되네. 2.2톤, 2200리터만 외우면 되네, 그죠? 네. 깊이 4.5m이고, 값으로 일단 양수 수량은 80스케일 때 얼마? 2200. 맞죠? 자, 똑같이 나오죠? 소화 수량 20에서 40 미만일 때 값은 분당 수량은 얼마예요? 1100. 40 미만일 때는 1100. 40 이상일 때는 2200, 2.2톤. 바닥 기준 면적 1500에 바닥 면적 얼마? 15,000. 그 나머지 값은 12,500. 지하에 설치하는 소방 수입구는 0.6m 이상이구나. 직경 0.6m 이상인 것으로 할 것. 한 변이 0.6m. 소화 수량 수입구 수 80m 미만은 1개, 80 이상은 2개. 세수구 수 아까 나왔던 거죠? 네. 20에서 40에는 1개, 100까지는 2개, 100 이상은 3개. 요거. 세수구는 높이 얼마? 0.5에서 1m 이하. 아까 연결 송수관 설비하고 높이 똑같죠? 네. 소방관들이 설치하는 건 가보면 건물 앞에 0.5m에서 1m 미만에 다 송수구, 살수 설비 다 구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의 쌍구형으로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히 호텔에 가면 개를 잘 닦아놓고 있어요. 청동으로 해가지고 얘를 닦고 있는 게 보이는데, 소화 용수 설비를 설치해야 될 소화물에서 유수의 양이 얼마 이상인 경우에는 0.8 큐빅미터 퍼 분당 0.8일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좋다. 자, 40 미만이면 채수구 1개, 40에서 100까지는 2개, 100 이상은 3개, 40에서 100까지니까 몇 개? 2개. 됐나요? 소화 용수량이 120 큐빅미터니까 몇 개? 3개. 요거는 꼭 외워야 되겠네, 그죠? 채수구의 수는 꼭 외워야 되겠습니다. 66분도 똑같은 문제죠? 120 큐빅미터일 때 채수구는 몇 개? 3개. 소화 용설비의 소화 수량은 50인 경우 채수구의 수는 얼마? 50이니까 40에서 100까지 몇 개? 2개. 40이면은 1개. 확실하죠? 예, 요거만 외우면 채수구의 수. 소화 용수 설비에서 채수구의 수는 40 미만은 1개. 40, 100은 2개. 100 이상은 3개. 요건 외울 수 있겠죠? 거의 끝난 것 같은데요? 2장 남았네요. 소방 용수 설비를 할 경우 유수량이 몇 큐빅미터 이상인 유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화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8큐빅미터, 0.8 큐빅미터 이하일 경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소화수조에 관한 기준, 얘는 뭐 나오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소방차는 2m, 맞는 거죠? 틀린 거니까. 세수구는 소방 급수관에 사용 경우는 몇 미리 이상? 65mm. 아까, 앞에 봤던 설비가 무슨 설비였죠? 연결 살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겸용일 때는 몇 미리? 100mm. 전용일 때는 65mm.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하에 설치할 경우는 흡수관 한 변이 얼마? 0.6m. 아까 0.6m 해줬죠? 이거 동그라미 쳤나요? 0.6m 이상이거나 직경이 0.6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기준으로 해야 되고, 밑에 그림 보이죠? 직경 얼마? 0.6. 한 변 얼마? 0.6 이상일 때 설치한다. 채수구 숫자
20에 40, 1개, 40에서 100, 2개, 100 이상은 3개 외워주시고요. 상수도 소화설비로 갑니다. 상수도 소화설비 기준은 호칭기름 상수도는 몇 미리? 75mm. 수도 배관 연결하면 100mm. 그래서 길거리에 가다가 상수도 소화전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차 옆에. 그 옆에는 차 대지 말라고 빨간 기둥 하나 서 있어요. 외국 영화에 보면 그거 쳐가지고 이렇게 그것처럼 올라오는 경우 가끔 TV에 영화에서 가끔 나오는데 그 지름이 몇 밀리라고? 100mm라고. 그게 100mm짜리 상수도 소화 용수 설비다. 상수 소화전은 수평 투영 면적의 몇 미터? 140m. 상수 소화전. 상수 소화전 본 적 있나요? 상수도 소화전은 수평 투영면으로부터 몇 미터? 상수 소화전 본 적 있냐니까? 지나가다가 도로에 보면 빨간 기둥 서 있어요. 그게 뭐다? 상수도 소화전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특정 소황물에 걸리면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140m 이내에 설치해 줘야 된다고. 그럼 우리 건물에서 기존에 있는 상수도 소화 설비가 140m 넘었다. 우리 건물 쪽으로 140m 하나 더 설치해 달라고 소방서에 요청해야 돼. 돈은 내가 내고. 돈은 내가 내고 소방서에 요청해야 되는 거야. 설치는 우리가 안 한다고 저거는. 건물 안에 거는 우리가 소방 설비를 하지만 상수 소방 용수 설비는 우리가 설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문제. 소화 용수 설비에 관한 설비로 각 부분도 한 개의 소화 용수까지 거리는 몇 미터? 140m, 10m가 아니죠. 지면으로부터 4.5m는 가압송 홍설비 설치해야 되고 최소구는 0.5에서 1m 맞죠? 네, 소화 용수 설비는 자동차가 몇 미터 이내? 2m 이내. 상수도 소화 설비의 설치 대상 볼까요? 연면적 얼마? 5,000 스퀘어미터. 5,000 정도면 웬만한 백화점 이상이 돼야 될까요? 뭐 스타필드나 뭐 이런 정도가 돼야 될 거예요. 아울렛? 아울렛 가봤나요? 건물들이 많죠? 떨어져 있는 건물은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한 개의 건물이 5,000이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적당히 띄워놓고 건물 짓는 거야. 이런 걸 피하기 위해서. 상수 소화 설비는 호칭기름 몇 미리의 수도관? 75mm 수도 배관에 몇 미리 이상의 소화전을 설치해야 돼? 100mm. 아까 연결 살수 설비는 전용일 때는 몇 미리? 65mm. 겸용일 때는 100mm. 헷갈리면 안 돼요. 상수소화설비 안전 기준에 따라서는 몇 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된다? 140. 연면적 5,000 스퀘어미터가 넘는 건물은 이 건물부터 몇 미터 이내에 상수도 소화설비가 있어야 된다? 140m 이내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소방서에 신청해야 된다. 돈은 누가 주고? 내가 주고. 건축주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억해야 돼. 이건 우리가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상수도 소화설비 기준은 호칭지름 몇 미리 이상? 75mm. 수도 배관에는 100mm. 그래서 답은 2번이네. 그죠? 네. 이거 똑같은 문제죠? 70mm 수도관에 몇 미리 이상? 100mm. 답은 4번이고요. 막장이네요. 이 모든 과정의 막장입니다. 문제 4개인데 목소리 크게 할 수 있을까요? 부탁합니다. 소화전 설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상수도 소화용수에 소방 대상물부터 몇 미터? 수평, 소형방향 아니죠? 수평거리, 수평면이 각 부분으로 140m, 요게 맞는 말이죠? 네, 그래서 이해하시면 됐고요. 호칭비림 100mm 연결할 경우 상수도 배관 호칭 기름은 몇 mm? 75mm.
소화전 설치 기준 옳은 것은 똑같은 문제네, 이거. 특정 소화생 수평 투영 거리가 각 부분부터 몇 미터? 140m. 연면적 5천. 노출되면 지상 탱크의 합계가 얼마? 100톤 이상이겠죠. 그래서 답은 1번. 상소서 철칙 기준 호칭기는 몇 미리 이상의 수도 배관에 75mm 배관에 100mm 이상의 소화전을 접속할 것. 됐네요? 75에 100 외우면 되고, 그죠? 7000 외우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최수구의 개수 20에서 40, 1개, 40에서 100, 2개, 100 이상, 3개. 그래서 모든 수업이 일단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소방설비에서 일체 합격을 하고 오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